자, 이제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조금 좁게 들어가서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또 전문가의 도움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현대증권의 오온수 연구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오 연구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제유가 상승, 이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임계치, 한계치를 넘지만 않는다면은 증시엔 플러스 요인, 만약에 한계치를 넘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요인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시장이 감내할 만한 유가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 상승세가 좀 무섭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이란산 석유금수 조치 영향이 더해지면서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우리 경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두바이 유가는 이제 119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중동 민주화의 붐을 생각해 보시면은 리비아 사태가 발생하면서 단기적으로 유종 간 스프레드가 확대되었고요. 이 당시 두바이 유가가 12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두바이 유가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건 맞지만 장전 사례를 감안해 본다면은 현재 유가 수준이 119달러 정도라는 것은 좀 감내할 만한 수준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얼마까지 갈 것 같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일단 제가 이제 유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과거의 사례들을 놓고 본다면은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은 유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2008년도 금융위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두바이유가 140달러까지 육박을 했고요. 유가가 140달러까지 가면서 국내 산업 생산이 급격히 위축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는 당연히 조정을 보였고요. 이런 경험치들을 판단해 본다면은 일단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은 러프하게 한 140달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국제유가의 상승은 잠재적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는 것은 맞겠는데 어떻게 보면 유가 상승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들,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게 물가가 되겠죠.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은 일단 그 국내 경제는 에너지 자립도가 전 세계적으로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에너지원을 거의 전량 수입해야 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통상 자가용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실 텐데 여기에 사용되는 기름값이 일단 올라가게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원유를 통해서 생산되는 화학 제품,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이라든지 화학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원유를 통해서 전기도 생산하기 때문에 공공요금 상승하면 또 더해지게 되고요. 또한 이제 유가가 오르면은 이제 수입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유가 관련 그 제품들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시장의 전반적인 물가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히 큰데요. 이제 문제는 정부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카드가 이제 별로 없다는 게 좀 그 문제의 심각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유가 상승이 선진국들이 그동안 펼쳐왔던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했던 양적 완화에도 훼손을 할 수 있다. 즉, 이야기하면은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저금리 정책을 고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유가 상승 때문에 양적 완화의 제동이 걸릴 거다라는 등식 관계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분명한 것은 유가 상승이 미국의 양적 완화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은 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시중에 유동자금이 풀리게 됩니다. 시중에 유동자금이 풀리면은 실물 자산이라든지 상품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게 되는데요. 적당한 인플레는 경제의 활력이 되지만 급격한 인플레는 경제의 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물가를 관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유가라든지 기타 상품 가격들의 동향이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현재 상황은 유가가 지금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양적 완화를 시행하기에는 다소 유리한 환경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역시 코스피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단기적인 조정의 빌미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이 부분입니다. 오은수 연구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유가 상승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지속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동향을 보면은 일단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해 12월 16일 날 미국은 이라크 전쟁 종료를 공식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에 서둘러 발을 뺀 이유는 무엇보다 이제 전비 때문인데요. 돈 먹는 하막격인 이라크에서 빨리 서둘러 발을 빼야 재정 긴축이라든지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전쟁이나 물리적 충돌을 원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추측이 가능하고요. 이란의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수출하고 있는 것이 국가 재정을 지금 현재 채우고 있는 수출하고 있는 걸 통해서 국가 재정을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해협 봉쇄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기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3월 초가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앞두고 이제 날카로운 신경전 정도는 이어질 수 있겠다. 하지만 이것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기에는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란을 지원하는 중국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 원유 수입량의 40% 정도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경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 내 경제에 미칠 충격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은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된 그 당사자 주체들이 모두가 원하지 않는 카드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그 구두성 경고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현실화되기는 좀 어렵다는 점에서 일단 유가 상승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주요국들의 선거를 앞두고 극한의 상황은 피해갈 것이다. 모두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귀에 와닿습니다. 코스피 상승 추세에는 크게 훼손되지 않을 거라는 가정하에 업종별 투자 전략을 잡는다면 어떻게 잡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일단 글로벌 유동성이 추가적인 확대가 좀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왜냐하면 다음 주에 2차 LTRO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기존 전망이나 전략을 크게 수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 좀 증시가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점에서 일단의 조정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유가 관련 상승 수혜주로는 일단 뭐 화학이라든지 정유, 대체 에너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유가와 상관도가 높은 경기 수요에 민감한 소재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화학 업종이 되겠죠. 화학주의 경우에는 이제 원유를 원료로 해서 석유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요. 유가가 상승하면 마진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주 중에서는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선별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해양 석유가스 개발이라든지 관련된 대체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발전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좀 상대적인 매력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관련 업종으로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증시 영향력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현대증권의 오온수 연구원이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